자,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구의 발명.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는 뭐를 만들기 시작했느냐면, 뭐 기름 등장, 활, 화살, 바늘, 여러분들이 돌풀이 같은 거 가지고 예컨대 망치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도구를 발명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을 사용할 줄 알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만드는 존재,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호모 파베르 이렇게 하거든요, 라틴어로. 두 번째는 뭐냐면 약 7만 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언어를 발견. 네안데르탈인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성대가 없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음성을 낼 수가 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언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뭘로 의사소통을 하겠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발견이에요. 7만 년 전에.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하다 보면, 야, 어느 쪽으로 가니까 그쪽에는 짐승이 많이 있어. 거기로 가면 사냥이 성공할 확률이 커.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채집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야, 어느 숲을 가면 거기는 딸기류가 너무 많아. 거기 가면 우리가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양이 많아서 우리 거기 가서 딸기 따올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정보를 갖다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언어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 17,000년 전에 동굴벽화인데, 라스코 동굴벽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도 일종의 근데 언어의 일종이죠. 동굴에다가 자기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또는 동물들, 먹잇거리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동굴벽화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동굴벽화에 그리면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만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상상의 존재도 그려놓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언어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뭐를 할 줄 안다? 상상을 할 줄 안다. 상상, imagination이 돼. imagination.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상상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발전하면 자연 상태에서 전형적인 침팬지 무리가 보통 20 내지 50마리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래. 침팬지가 모여 살잖아요. 그럼 지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요. 많아봤자 20 내지 50명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아주 구체적인 음성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15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0명. 최근에 SNS가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최근에 예컨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최대로 가까운 동료들을 규합할 수 있는 범위는 150명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0명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예컨대 가까이 지내는 동료들, 친구들 한번 세어보세요. 150명 넘는가? 150명 넘으면 이미 이제 뭐 로봇의 단계에 온 거고요. 50명밖에 안 된다. 침팬지 단계고 뭐 그런 거죠. 자, 언어 능력이 뛰어나면 허구를 창작할 능력이 생겨요. 아까 얘기한 imagination, fiction, imagination.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허구와 신화를 만들어내야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픽션, 허구, 이미지네이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어. 이거 대부분 허구예요. 그래 놓으니까 방탄소년단이 Fake Love라는 곡을 써가지고 나를 버리고 너를 위해 인형이 됐어. 뭐 이런 그런 거죠. 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모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50명. 150명 가지고는 국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지구 76억. 이거를 규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허구와 신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의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허구를 쫓고 있느냐? 과학과 기술의 힘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허구를 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결과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자, 인지혁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언어의 발견. 언어를 통해서 허구와 신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가장 원천적인 동기다. 저는 원래 철학과 교수예요. 그러면 원래 뭐로 시작을 해야 돼? 야,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성적인지를 그렇게 쉽게 가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인지혁명,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인공지능혁명,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것도 또 다른 언어를 인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역사의 다음 단계에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변형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사람들은 인간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 인간과 기계의 구별이 불분명해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수행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질문을 던져야 되겠, 무엇이 도대체 인간적인 것인가? 인간답다고 그런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던져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인간이 막 발전하고 인간이 성장하고 인류세에 인간이 지구를 정복했을 때에는 인간의 특성은 분명했어요. 이성을 가진 동물, 언어를 가진 동물, 그 다음에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동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능력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에게 고유한 특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다. 이것이 호모 데우스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간 본성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휴머니즘 그러면 우리가 휴머니즘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요. 휴머니즘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 본성을 전제하고 인간 본성을 갖다가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휴머니즘, 뭐 고전적 휴머니즘이건 아니면 16세기부터 시작한 예컨대 근대적 휴머니즘이건 간의 관계가 없이 휴머니즘은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인간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휴머니즘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전적 휴머니즘은 뭐냐면 기원전 500년 동서양에서 철학이 막 발전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양의 경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였던 기원전 5세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클래시컬 휴머니즘, 고전적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근대적 휴머니즘은 우리가 보통 16세기,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의미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 조금씩 약해지고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던 시기, 이걸 갖다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때가 이제 보통 본격적으로 휴머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1세기에는 이제까지 발전되었던 휴머니즘을 넘어서고자 하는 휴머니즘, 이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라틴어로다 이렇게 썼는데요. 고전적 휴머니즘은 관점이 뭐였느냐 하면 인간이 어떻게 동물의 단계를 극복하고 신의